안녕하십니까. 상대표 훔쳐보기의 캔두킴 김창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전 매매와 관련돼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차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관련돼가지고 투신권의 어떤 매매 동향, 그 다음에 환율 부분, 비차익 프로그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주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차익의 관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가 밖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은 집안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 놀러 나가면 비 다 젖어버리죠. 그 얘기를 재테크 시장에, 주식시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은 좋지 않은데 내 종목은 뜬다. 물론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전 종목이 다 하한가 맞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한테 독이 된다는 거죠. 비가 올 때는 집에서 숨어 있어라.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도 비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이제 제가 우산 속 이론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장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수 흐름이 급변동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죠.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왔다 갔다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다시 새롭게 간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방금 오늘 주제를 확인했습니다만은 비차익 프로그램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수해서 들어온 장이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는 장은 비가 오는 장이다.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햇빛이 쨍쨍 나는 장이다. 햇빛이 쨍쨍 날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 원하는 업종을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근거를 그림을 하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바로 16% 정도 됩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 나가고 있으니까 화면을 먼저 보시고 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금 그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래프죠. 지수 그래프죠. 종합주가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빨간색이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는 파란색입니다. 자, 지금 두 녀석의 그림을 쭉 상한계수를 보게 되면 비차익 프로그램, 오른쪽에 비차익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지수가 뜹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날은 지수는 여지없이 밀립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라는 게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상관계수를 내보면 비차익과 삼성전자의 비차익과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0.75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다. 그런 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베팅을 강력하게 하셔도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날은 몸을 좀 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차익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비차익 프로그램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분 프로그램에는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 자, 물론 차익 프로그램 제가 몇 시간 전에 차익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차익 프로그램은 차익이나 비차익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 삼성전자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온다. 이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얘기고, 반면에 차익과 비차익이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1등용 삼성전자를 반드시 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매매하지 않는 투자자다라고 할지라도 지수가 밀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종목도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받침이 돼줘야 된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15%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15%가 넘는다. 이거 대단하죠. 자,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냐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냐의 문제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을 결합해 보면 삼성전자와 지수와 비차익 프로그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정되는 모습, 그다음에 비차익 프로그램이 안정되는 모습 보일 때는 여러분 개별 종목도 원하는 개별 종목을 마음껏 공략하셔도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두킴의 원포인트 레슨, 그러니까 비차익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바스켓 매매라는 거다. 묶어서 매매해버린다 그러죠. 우리 바켓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항아리라고 합니까? 이게 묶어서 매매해버리는 거. 이거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차익은 베이시스에서 연동되는 거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상위 1등부터 한 10개 종목을 한 방에 매매한다는 거죠. 이게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럼 비차익 프로그램의 성격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비차익 프로그램은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가지고 있다? 지수 매매라는 선물옵션 참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비차익의 주 시장 주체가 누구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가 나오는데 어떤 시장 주체가 과연 비차익을 건드리느냐?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만약에 결국은 종목을 매매하든 지수를 매매하든 간에 외국인의 매매,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매는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차익의 두 시장 주체는 외국인과 연기금입니다. 앞으로 종목을 여러분이 선정할 때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 비차익이 사는 종목.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 그 키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을 공략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 주체가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옵션 만기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 투신의 합성 포지션 모습을 좀 보겠는데 투신이 만기 날 굉장히 많이 끌어내렸어요. 자, 이게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쳐버렸죠. 지수가 밀릴 때 이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날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신이 강력하게 매도를 뿜어버렸고요. 근데 왜 그럼 이게 지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투신이 지금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그래서 투신권의 합성 포지션 잘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프. 자, 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차트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차트에 익숙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떴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락을 할 때 하락갭과 그 다음에 상승갭의 좀 중간에 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락갭과 상승갭이 중간에 들어와 있다. 그 위로 올라가자니 위에서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자니 밑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삼각 수렴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삼각 수렴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 수급키는 투신과 연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게 종합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 이동평균선 이번에 지켜줘야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 눌림을 줄 때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1870 내지 80. 그 다음에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245포인트 중반대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돌파가 됐죠. 그러면 245포인트 중반대가 이탈되기 전에는 일단 마인드 자체는 매수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5포인트 중반대가 지켜지는 과정 속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투신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지수가 245.60 이탈되고 만약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템포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차트상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변곡점상으로도 상하방 변곡점 사이, 소위 말해서 상승값과 하락값이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실전 매매 관련된 부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라이브 무료 공개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선물도 좋고 옵션도 좋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